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강의에서 한글 20을 말소리로 수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소리를 수치화한다는 거는 글자 그대로 숫자로 만드는 건데 이걸 영어로는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말소리를 받아들이려면은 숫자로 만들어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치화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소리라는 거는 말할 때 목청이 떨려요. 그럼 목청이 공기를 떨리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 공기 떨림이 그대로 전달돼서 우리 귀에 고막을 떨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막이 떨려서 우리가 그걸 소리를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계가 소리를 인식을 하려면은 똑같은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고막 같은 장치를 만들고 그게 막 떠는 거를 정밀하게 측정을 해, 숫자로 측정을 해서 그 숫자를 기록하는 것이 수치화입니다. 녹음기나 컴퓨터 같은 데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소리를 수치화하려면 얼마나 장치가 정밀하고 측정도 정밀해야 되는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한글은 0부터 9까지 써버린단 말이에요. 수치화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건데 이 전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소리로 간단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의 구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그 목청 떨리는 거, 떨려서 소리가 나는 거, 훈민정음 기억니은 디귿 이것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소리가 다를 때는 이 글자를 어떻게 합자해서 표현할 수 있다. 복잡한 현상을 간단하게 공식으로 만들어 낸 거예요. 소리의 수치화를 한글 20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오늘 강의에서 이제 한글 20으로 영어와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드렸는데 왜 영어와 중국어를 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글 20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영어와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거예요. 이 그 영어와 중국어의 발음을 한글 20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외부에도 전파시킨다면은 한글 20은 저절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를 택하는 이유는 영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로 지금 통하고 있으니까 영어는 전 인류가 다 배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중국어도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배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이용해서 중국어를 좀 쉽게 배우는 방법을 만들면은 이거야말로 그냥 히트 상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어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어 표기 한글로 무난하게 표기가 되는데 F, R, V 이거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F, R, V만 안 되냐? Thank 할 때 그 TH하고 the 할 때 TH는 같은 TH지만 발음이 다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표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zone 이건 뭐 또 Jane이라는 말도 쓰고 근데 우리는 다 이걸 지읒으로 표기하는데 사실 zone이라고 할 때 지읒하고 Jane이라고 할 때는 많이 다르거든요. 이것도 미묘한 차이지만 표기를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거를 만들면은 영어 배우는데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표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표의 맨 왼쪽 여기는 우리가 구별해야 될 영어의 자음입니다. 맨 윗줄에 F. F는 우리가 far, 먼 걸 far 그러잖아요. far 그러는데 외래어 표기법 지금 한글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파 이렇게 써요. 파 그러면 골프 칠 때 뭐 파3 이런 것들이 그 파거든요. 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피읍이 아니라 이응 피읍. 이거는 이제 순경음 피읍인데 순경음 피읍은 사실 이응자를 피읍 밑에 쓰는 게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훌 이렇게 쓰려면 글자가 안 보여요. 글자의 층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글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응을 밑에서 빼서 옆에다 갖다 놨어요. 그럼 훌이라고 쓰면은 그 옆에 거는 좀 보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경음 피읍을 피읍 밑에 이응이 아니라 이응 옆에 피읍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써서 파 이렇게 고쳐 쓰고 R 발음도 우리가 못 해요. R 발음을 이제 강을 리버 이래야 되는데 그 외래어 표기법은 리버라고 쓰는 리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강은 리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뭐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다르게 써야 되거든요. 우선 다르게 써가지고 다르게 발음하는 걸 배워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리버 이거는 간이라는 거는 리는 또 그냥 우리 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리 해 그러니까 쌍리을이란 말이죠. 이렇게 쌍리을 쓰고 근데 여기 V하고 B도 바꿔야 돼요. V는 very 이건 아주 부드럽잖아요. 이건 순경음 비읍으로 쓰고 very 이거는 우리 그냥 우리나라 한글 비읍으로 쓰면 된다고.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thank 이거 하고 then 이거는 어떻게 저는 표기하자고 그러냐면 then 이거는 그냥 then 한글 then보다는 then 내가 좀 가볍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응을 하나 쳐서 표기를 하자. 그 다음에 thank 이거는 사실 thank 하면 혀를 윗니에다 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글자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땡 하면 땡하고 땡하고 정확하진 않지만 알아는 듣는단 말이죠. 우선은 쌍디귿으로 쓰고 영어 좀 더 배워가지고 더 발음을 좋게 하고 싶을 때는 이 땡을 땡으로 이제 고쳐서 쓰고 이런 식으로 우선 구별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이렇게 구별하는 글자 이 정도만 하면 영어를 나는 충분히 구별해서 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영어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중국어는 영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중국어 때문에 훈민정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표기하는 건 훈민정음에 충분히 녹아들어 있는데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면서 훈민정음이나 한글을 안 쓰고 로마자 병음을 쓴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놀라고 화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어를 한글로 표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이런 그 당위성을 빼놓더라도 중국 사람 입장으로 볼 때 로마자를 자기네 말 발음기호로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얼토당토한 거예요. 왜냐면 로마자는 으라는 발음을 표기할 수가 없어요. 어라는 발음도 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발음을 표기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자로. 그 다음에 로마자로는 띠읕, 끼읕, 찌읒 이렇게 그 된소리를 표기를 못하거든요. 그럼 중국어에는 된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자로는 아예 표기하지 말고 한글로 표기해야 이게 해결된다 그런데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 말로 처자, 한자도 우리 그대로 쓰는데 처자 이거는 이제 우리도 처자라는 말을 쓰죠. 아내와 아들. 근데 중국어로는 이걸 치즈 이렇게 읽어요. 치즈. 근데 이걸 QIZI라고. QIZI를 알파벳 아무리 잘하는 사람한테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100명 갖다 놓으면 다 치즈라고 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자극이라는 건데 이거는 더 츠찌라고 쓰는데 CIJI로 써요. C가 이 앞에 Q자하고 초성은 같은 거예요. 같은 이건 츠. 그래서 어떨 때는 치읓은 어떨 때는 Q로 쓰고 어떨 때는 C로 쓰고 I자도 보세요. I자 어떨 때는 이 발음이 나고 어떨 때는 으 발음이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규칙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I를 으로 읽어라. 어떨 때는 C를 치읓으로 읽어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또 외워도 금방 또 까먹고 혼동된단 말이죠. 근데 한글로 표기하면 이런 게 싹 없어지잖아요. 골치 아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빨리 한글로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글을 쓰면 좋은데 그 대신 한글이 이 표에서 보는 5가지 발음은 한글로 지금 한글로는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냐? F 발음 아까 영어에서 봤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L 발음도 똑같은 얘기예요. 중국에도 파성 이런 거 발생이라는 게 파성 그러거든요. 이거는 파성이라면 얼토당토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어차피 표기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건. 그래서 한글 20을 도입을 해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F 발음, L 발음. 그다음에 중국에는 권설음이라는 게 있는데 혀를 말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막 혀를 굴리면서 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출발이라고 그러는 건 중국 사람들은 출파 그러는데 출하고 추하고 다른 것 같아요. 발음이 추 이래가지고 굴려요 혀를 추. 그리고 한글로 표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훈민정음에서는 표기를 달리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좀 합자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치읓하고 리을을 합하면은 이게 한다 그러면 금방 수긍이 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시읒하고 리을을 합하면 신체라는 걸 션티 그러거든. 션티.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건 쫑고 하는데 쫑이 아니라 쫑 이거 나도 잘 못하고 또 중국 사람들도 사실 잘 못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다르게 표현을 해야 이 글자는 순경음이다. 권설음이다. 그걸 공부할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5글자만 도입을 하면은 이거는 한글 20이 아니면 도입이 안 되는 거예요. 한글 20에서 도입을 하면은 중국어 발음도 완벽하게 한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영어나 중국어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글 20으로 발음 표기를 하면은 쉽고 정확하다. 강의 2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한글 20을 소개하고 용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글 20이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이 각각 10개. 그다음에 이 한글 20으로 중국어 발음은 물론 영어 발음 또 다른 뭐 베트남이나 이런 것도 다 표기할 수가 있어요. 한글이 세계 문자로 발전해 나간다 이거죠. 한글 20으로 글자는 물론 소리도 간단히 수치화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요. 3강에서는 한국형 중국어 학습법을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로 3강을 하겠는데,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주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어를 어떻게 하면은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 학습법, 그거를 제 3강에서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글공학을 검색하면은 제가 그동안 한 거, 지금 이게 6번째인데, 지난번 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보시고 같이 저랑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